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코인이슈님, 비트코인이 자산, 불안정한 이런 거시적 경제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인데, 오히려 중동전쟁도 터지고 이렇게 불안정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죠. 그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 FOMC 이전에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코인이슈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BOJ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코인이슈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FOMC 때 긍정적인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 만약에 FOMC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미국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은 빠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 화요일날인가 그럴 겁니다. 수요일날 멤버십 방송 때. 근데 FOMC 때 실제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근데 FOMC 발표 그 다음날, 그 당일날 비트코인 시장은 상승했죠. 우리 예상과 반대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슈가 곰곰이 봤더니 그날 뭐가 있었냐면 대규모 강제 청산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숏 얘네들이 70%가 청산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말아 올라갔죠. 그러나서 그 다음날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코인이슈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진짜 조정이 왔다, 그것보다 그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왜 조정이 왔고 왜 빠지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가격이 지금 조정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자, 그럼 볼게요. 왜 조정이 왔는지. 지금 왜 미국 증시랑 반대로 갈까?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 시장은 하락하고 있어. 자, 미국의 국채 금리를 지금 조절해주고 장기 금리가 급락하지 않게끔, 또 급등하지 않게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BOJ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BOJ가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미국도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중간에서 계속 유지하던가 아니면 인하하는 기조로 돌아설 거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FOMC도 좋은 얘기 나올 거다. 그렇게 분석을 했던 거고. 그러면 시장의 월가 채권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국채금리가 고점이네,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겠네,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채권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채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건 어떤 시장에서 자금이 이동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현금만 갖고 있는 기관 투자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다른 자산 시장에 투자했던 기관들도 채권이 최저점이다, 매수 시그널을 받으면 비트코인 시장에 있던 자금이 움직여서 어디로 간다? 채권 시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채권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건 증시가 상승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FOMC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FOMC 이전에 상황이 어땠냐면 미국 주식 다 빠졌어. 그리고 채권 시장, 채권 가격 미친 듯이 급락했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올라가. 채권 금리가 5%까지 올라갔다는 건 10년물 국채 가격이 미친 듯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채권 시장이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니까 당연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투자 못하지. 근데 웬걸 비트코인은 혼자 잘 나가. 금이랑 같이 디커플링이 나고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코인이슈가 정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십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9월 말에 비트코인이 좀 빠지고 10월 달부터 한 10%에서 한 30K도 갈 수도 있고 한 10% 정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 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상승 뷰에 대해서 왜 단기 반등, 왜 단기 반등이 10월 달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냐면, 미국의 기업들 회계연도 분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기업들이 보통 12월 달에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이 난 거면 익절을 해. 현금화를 해. 재무제표를 1년 동안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팔았고 자산 투자자들이고 기관들이며 올라가는 거니까 좋게 보여야지. 그리고 손실이 난 거는 이거 손실이 났구나. 그럼 다음 연도 포트폴리오 그 배분 설정할 때 또 담자.
이런 그 작업을 하는 게 보통 12월 말에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2월 말에는 코스피 코스닥 물량들이 좀 매물들이 많이 나와요. 시장에. 가격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연초에 많이 담습니다. 왜? 내년부터는 미국이 조금 더 세질 것 같아. 아니야. 아시아 중국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거야. 비트코인이 좋을 것 같아. 비트코인을 담고. 한국이 이제 12월 달까지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분기가 우리랑 좀 달라요. 미국은 언제 그 회계 연도를 마무리하냐면 9월 달까지, 9월 말. 그래서 9월 말 보통 미국 증시가 안 좋습니다. 시장에 매물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나서 1분기가 시작되는 게 언제냐면은 10, 11, 12. 우리나라랑 한 분기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내가 기관 입장에서. 자, 다시 돌아갑니다. 왜 코인 이슈가 10월 달에 상승할 이유가 있는지 분석을 해드렸는지. 9월 말에 미국 기업들이 리밸런싱을 해. 갖고 있는 주식이 됐던 뭐 채권이 됐던 뭐 비트코인이 됐던 던질 거 던지고 정리를 해. 실제로 비트코인 안 좋았어요.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 기관 입장에서 10월 달이 도래했어. 야, 올해는 뭐 어떤 자산을 담아볼까? 봤더니 채권 시장을 봤어.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올라가네. 그 뜻은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7%까지 올라간대. 야, 6%, 7%까지 더 떨어지겠는데? 채권 시장이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못 담지. 채권 시장 패스. 자, 주식 시장 볼게요. 미국 증시. 채권 시장이 막 비실비실되고 막 쓰러지는데 당연히 주식 시장도 패스. 비트코인 시장 볼게요. 기관들이. 현물 ETF가 된다네? 블랙록이 현물 승인을 했고 현물 승인이 될 예정이고 찌라시도 나오고 좀 기관들이 뭐 MM 기업을 구하고 있고 연내 막 긴급 승인된대. 찌라시가 터졌어. 그럼 기관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아니면 명분이 없나요? 미국 기관들 입장에서는 10월 달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담아야 돼. 아시아 20%, 미국 20%, 국채 30%. 근데 때마침 현물 ETF 기사가 빡 터졌네. 아이러니하게도. 왜 그때 터졌을까? 가짜 찌라시 쭉 터지면서 미국에 있는 기관들은 그러면 주식, 채권 어려우면 비트코인 한번 담아볼까?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명분이 생겼죠. 얼마 전에 코인 이슈가 상승장인 것 같지 않다. 아직 개미들이 타야 되는데 개미들이 안 탔어. 기관들만 타고 있어. CME 미결제약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이 파는 GBTC. 그리고 또 뭐 있죠? 프로시어스 선물 ETF. 다 이거 기관들이 사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살짝 올라갔죠. 기관들만 사고 왜 개미들은 안 살까? 왜 기관들이 이렇게 담았는지 이해되셨나요? 이제? 자, 그럼 기관들이 샀어. 그럼 FOMC 이후로 한번 볼게요. FOMC에서 제롬 파웰 연준의장이 국채금리가 만땅을 찍었대. 물론 얘기는 안 했지만 사인을 줬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비트코인을 담았고 국채랑 주식이랑 제외했던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와서 담았지만 미국 주식 좋아지겠네. 미국 국채 저점이래. 지금 사야지. 그럼 비트코인에 있던 자금이 어디로 이동할까? 유입이. 수급이 빠지면서 국채와 주식시장으로 빠지겠죠. 이해되셨나요? 왜 지금 FOMC 이후로 조정이 올 거라고 코인이슈가 예상을 했던 건지, 분석을 했던 건지. 요렇기 때문에 조정이 온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왜 해지가 어떻고 비트코인은 해지인데 왜 자금이 안 사주나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코인이슈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미국 증시랑 디커플링 되는지 여기 언제 풀리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갈 건지 이거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던 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코인이슈가 왜 미국의 금리가 피크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번 FOMC 이후에 미국 장기 금리가 피크일 겁니다. 채권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을 했을까? 코인이슈가. 금리 피크라고 생각한 이유. 금리 최고점입니다. 그 FOMC 하루 전날 멤버십 방송에서 5.0% 이거 장기 금리,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금융정책으로는 최고 금리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 BOJ가 그렇죠.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인상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이 금리는 더 세게 못 올리겠구나. 일본도 올리고 미국도 올리고 서로 죽자는 겁니다. 서로 죽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올리겠구나. 첫 번째. 그리고 또 소름 돋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코인 방송 하시는 분들,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 써먹어도 좋습니다. 코인이슈 개인적인 견해로는 미국의 4분기 성장이 꺾일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장기금리가 어디에 연동이 되냐면 인플레이션과 그 국가의 성장에 연동이 돼요. 앞으로 그 해당 국가가 성장이 안 나올 것 같고 경기 침체로 빠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장기금리가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 투자해야지. 채권. 경기 침체인데. 그럼 채권 매수세 가격 쭉 올라가면서 금리는 떨어집니다. 자, 반대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너무 좋고 막 GDP도 막 잘 나오고 장기금리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굳이 채권 지금 살 필요 없어.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좋으면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을 텐데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뭣도 있고 채권 매도세가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코인이슈가 개인적으로 4분기 미국의 성장은 꺾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소비도 꺾일 거고 경기도 좀 침체가 올 수도 있고 고용시장도 지금 둔화가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국채금리는 떨어질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FOMC에서 다음 분기 꺾일 수도 있습니다. 지네도 3분기 너무 잘 나온 게 조금 그게 그랬나 봐. 이런 힌트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슈가 국채금리 지금 당장 물론 시장금리는 우리가 이제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가 부러지면 막 떨어지고 또 반대로 전쟁이 확전되고 하면 또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발표하는 금리 인상 정책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금리가 지금이 고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4분기 성장도 꺾일 거라 보기 때문에 고점일 거다 라고 분석을 하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수급이 채권이나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겠구나 라고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 분석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해내야 될 부분이겠죠. 조정이 계속 올 건지 커플링이 바뀌고 디커플링이 계속 심화가 될 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우리 비트코인 그 상승장이 조금 인위적인 게 뭐냐면 현물 거래세가 늘어나지 않고 선물 시장을 이용해서 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을 좀 인위적으로 띄우려는 이런 지표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슈가 의심하고 방심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너무 행복한 해방으로 막 돌지 말고 안절부절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요거 얘기 좀 해드릴까? 11월 달에 현물 ETF 승인 난다는 찌라시 지금 돌던데 보신 분 계신가요? 이번 연도 연말 11월 12월 달에 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키리? 정답은 없으니까 될 수 있을 것 같다 1번 아니다 올해는 힘들 것 같다 2번 한번 솔직하게 괜찮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어 개인 생각이니까 가능하다 1번 아닌 것 같은데 2번 자 한번 쑥 올려주세요. 12월 크리스마스 전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 코인이슈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올해는 희박하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라는 게 견해였습니다. 변동 없어요. 뷰 똑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 미국의 상원이랑 하원이랑 뭘로 돌아가냐면 임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데 요거 임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17일 날 45일짜리 임시 예산안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9월 말일에 미국이 회계연도를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원 하원도 똑같아. 정리를 해야 돼. 근데 그게 불발이 나서 11월 17일까지 45일 동안 임시로 하자. 미국의 셧다운 터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11월 3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되면 이제 셧다운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기사 보실 거예요. 공무원도 출근도 안 하고 지금 셧다운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있는데 현물 ETF가 사실 상식적으로 될까? 올해 연말에? 찌라시대로? 정말 희박하겠죠.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개미들이 탑승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 재미없을 거예요. 큰 재미 못 봅니다. 오히려 지금 셧다운 되나 안 되나 그거 조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가능성은 있다. 근데 만약에 상반기에 된다? 그러면 재미없을 겁니다. 우리가 막 뭐 현물 ETF 되면 무조건 비트코인 1억 가고 1억 5천 가고 코인 이슈도 1억 5천만 원 이상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내년 상반기에 되면 장담 못합니다. 현물 ETF가 돼서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는 건 아니고, 물론 반감기 현물 ETF 요거 기대감으로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가격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수급,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과 개인들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현물 ETF 우리가 원하던 가격 뭐 1억 5천, 2억 올해 안으로는 더욱더 힘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